가족이 갑자기 쓰러지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해진 남성 A씨.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를 찾았습니다. 소액이니 금방 갚으면 되겠지 하고 빌린 돈이 순식간에 2배 이상 불었습니다. 3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지나면 70만 원 정도를 상환해야 되고요. 100만 원 같은 경우는 많은 데는 190만 원. 하루하루 연장비라고 또 붙거든요. 시간이 넘어갈 때마다 돈이 붙고 하루 연장하는 데도 15만 원 가량. 시간이 흐르자 협박이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어렵게 다 갚았지만 당시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할 정도로 힘든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지인들, 가족들한테 터뜨리겠다라고 협박을 하거든요. 저는 일단 회사 쪽에 알려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일을 잘린 거고요. 극단적 선택밖에 생각이 안 들고.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 여성 B씨는 추심 과정에서 나체 사진을 요구받기도 했습니다. 덜컥 겁이나 요구에 따랐지만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나체 사진을 보내라고 해서 그 보내준 것부터가 잘못된 거죠. 그것 때문에 돈을 더 뜯겨서 1,000 얼마가 된 거예요. 불법 사금융 피해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 신고는 2020년 약 7,000건에서 지난해 약 13,000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불법 사금융이 활개를 치면서 새로운 피해도 생기고 있습니다. 대부 중개 사이트를 통해 불법 사금융 업체에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유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동의를 받았다면 개인정보를 불법 사금융 업체에 판매해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거를 빌리게 되니까 한 군데 받으니까 그 전산망이 있나 봐요. 그게 진단 정보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문자가 계속 오기 시작해요. 돈 필요하시지 않냐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돈 채무가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악질적인 민생침해 범죄 불법 사금융, 처벌 수준을 높이고 대부업 진입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불법 추심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데요. 당정이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을 내놨습니다. 반사회적 대부 계약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금융 취약계층 보호와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을 내놨습니다. 불법 대부 처벌을 강화하고 반사회적인 대부 계약에 대해서는 효력을 제한해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불법 대부에 대한 처벌과 제재가 금융 관련법 기준 최고 수준으로 강화됩니다. 미등록 대부업의 경우 현재 징역 5년 벌금 5천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억 원으로 상향되고 최고 금리 위반의 경우 징역 3년 벌금 3천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억 원으로 크게 높아집니다. 현재 대부업 최고 금리는 연 20%입니다. 성착취 추심과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 협박 등에 따른 반사회적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로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부업자 등록 요건 등을 강화합니다. 대부 중개 사이트 등록기관을 현재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상향하고 지자체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 1억 원, 법인 3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쪼개기 등록을 방지하기 위해 타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 등을 제한합니다. 정부는 부적격 업자는 즉시 퇴출하고 적격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서민 금융 공급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